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제가 저번에 호주 어학연수 기간 중에 다녔던 ILSC를 리뷰한 후에 이렇게 처음 영상을 켰는데요. 지금은 우선 한국에 먼저 돌아와 있는 상태고, 아, 호주 어학연수는 7월 5일까지 학교를 끝마쳤고요. 그리고 7월 중순쯤 귀국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맥쿼리 유니버시티에서 있는 잉글리시 랭귀지 센터에서 공부했던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오랜만에 동영상을 켰는데요. 우선 지금 한국은 너무 더워요. 너무 습하고 지금 호주는 이제 겨울인데 거기는 또 많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ILSC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고 저 이번 이 편에서도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맥쿼리의 장점은 우선 애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 랭귀지 코스, 그러니까 영어 부설 학원에 들어온 경우에는 맥쿼리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자기 전공에 따라서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녔을 때 저랑 제 일본 친구 빼고는 다 이제 맥쿼리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영어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사실 이게 바로 입학할 수 있어요. 만약에 IELTS가 6.5만 됐으면. 근데 이게 또 호주에서 바꿨대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IELTS 7.0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컬리지가 아니고 그냥 유니버시티이면. 그래가지고 영어 부설 어학원을 이제 대학교 입학장을 다 받아놓고 다닌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인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국인은 정말 저 포함 두세 명 진짜 없었어요. 제가 들어간 날이 이제 10월 초반쯤이었는데 10월 초반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한 3월 초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거의 6개월이죠? 6개월인가? 아무튼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4, 5개월 중간에 되게 쉬는 기간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5주가 한 텀이거든요. ILSC는 4주가 한 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5주가 한 텀이고, 사실 섹션별로 다르긴 하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한 텀이 끝나면 항상 일주일씩 방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씩 방학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계속 방학이 있고 중간에 또 크리스마스 겨울방학이라고 그 시즌 합쳐서 부르는 겨울방학에는 2주를 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총 이제 4세션을 했고요. 초반 때는 그렇게 영어를 아카데믹, 그러니까 포멀하게 잘 하지 못해서 아카데믹 반은 못 들어가고 이제 G4라고 제너럴 잉글리시 코스 마지막 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5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쉬고 시험을 통과해야 아카데믹 1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믹 1과 2와 3까지 다 끝마쳤고요. 사실 G4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 한국에서 배웠던 문법이나 독해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카데믹은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아카데믹 초반에 했던 공부는 이제 에세이 쓰는 법, 아니면 읽는 법, 아니면 단어, 포멀하게 바꾸는 법, 이렇게 해서
문장을 어떻게 좀 더 이제 아카데믹하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사실 회화 수업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G4면 General English 코스에서는 아카데믹적인 요소가 별로 없으니까 항상 하루에 그래도 1시간 정도는 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믹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라이팅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리딩도 괜찮았고 리스닝은 사실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라이팅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라이팅에 들어가서 이제 라이팅을 하는데 무조건 컴퓨터, 우선 아카데미 반부터는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워드로 영어 문장을 구성하고 하루 그 매일마다, 그리고 그걸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프레젠테이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대학교를 가서 발표를 하는 수업이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카데미 반에 올라가고 나서는 정말 이 애들은 다 여기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구나, 수업 구성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구나 라는 감상을 많이 받았고요. 먼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자면 다 똑같아요. 아침반, 오후반이 있는데 제가 오전반만 해가지고 오후반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반만 우선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전반은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총 12시 45분까지이고요. 총 4시간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4시간인데 이게 2시간, 2시간씩 쪼개서 8시 반부터 10시 반. 15분 쉬고 10시 45분부터 12시 45분 이렇게 했고요. 매주 마지막 날마다 파이널 테스트, 그러니까 프랙티스 테스트랑 파이널 테스트가 있었는데 1주차 마지막에는 듣기 연습 시험, 아니면 그리고 2주차에는 막 리딩 연습 시험, 3주차에는 또 라이팅 시험, 그리고 4주차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오랄 프레젠테이션 시험이 있었어요. 그거는 정규 시험이었고, 파이널, 그러니까 마지막 주 월요일날 시험, 정말 마지막 최종 시험을 보는데 이때 라이팅 점수가 굉장히 커요. 라이팅이 35%, 리스닝이 15%, 리딩 15%, 그리고 발표가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했고요. 출석률도 중요하긴 한데 10%? 사실 학생 비자를 유지하려면 그 어텐던스가 80%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빠져보니까 3번까지는 무난하게 오케이인 것 같고 4번부터는 의사의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면 이제 그 어텐던스를 만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 10월부터 그 2월까지를 다녔고요. 벌써 지금이 8월 중순에 다가가는데 정말 공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선 기본적인 정보는 대략 그렇고, 교재는 아카데믹부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를 써요. 그래서 아카데믹 1, 2, 3는 제본을 떠가지고 주고요. 거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긴 한데 다행히 요즘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컴퓨터로도 굉장히 그 교과서를 보고 필기를 바로 할 수 있고요. 사실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 젊으신 분들은 이제 컴퓨터나 패드 같은 걸 사용하라고 권하시기도 하고, 수업 중에 컴퓨터 사용이 전혀 의의를 제기하시지 않는데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이나 약간 노년 계속 계셨던 분들은 페이퍼, 그러니까 제본 책에다가 하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가기 전에 구글은 다 연동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드라이브나 아니면 그 워드나
이렇게 공유 파일로 작업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발표는 조별 과제예요. 2인 1조로 보통 진행을 하고요. 저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아카데믹 1 때 했었고 2 때는 일본 친구, 3 때도 일본 친구이긴 했는데 사실 한 번 들어가면 한 달만 이렇게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친구들은 제가 3-4달 다녔는데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물론 그 친구들은 지금 이제 제 일본 친구 빼면은 다 이제 맥쿼리 대학교 대학원생 아니면 대학생으로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비가 조금 비싸요. 사실 저도 정말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 학시설도 좋고 정말 도서관도 새로 져가지고 너무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스템도 좋고 근데 이제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학과는 그냥 연간 35,000달러. 그래서 사실 호주 어학연수를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정말 호주에 영어만 공부하러 갔으면 자, 나는 이제 포멀하게 에세이도 써보고 싶고 이제 외국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그럼 어학연수가 좋은데 사실 어학연수를 다니면서 그 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기 전에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좋아요. 물론 거기 가서도 입학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한국에서 본 수능 성적도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IELTS 점수만 이제 괜찮으면 바로 입학할 수 있으세요. 돈이 근데 문제여서. 그리고 요즘에 호주 정부가 제가 딱 이제 7월 초까지 이제 3번째 학원 테이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리뷰할 테이프를 다녔었는데 거기까지 다니고 나서 호주 정부가 갑자기 이제 그 학생비자 신청할 때 드는 돈이 있어요. 저는 한 700 몇십 불 정도 그냥 정말 어플라이 그 피로 700 몇십 불 냈는데 지금 1,600불이 넘고 이렇게 조금 점수도 한 단계씩 이렇게 IELTS를 높여가지고 지금 어학연수로 오는 사람들을 조금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하시되 돈이 있다면 저는 대학교를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호주 전 시드니에 있었는데 시드니에서도 한인 사이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향수병을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 타운에 있긴 했는데 삼촌 집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시드니에 워낙 동양 사람도 많고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 동양 사람 이렇게 나누면 조금 그러나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선 맥쿼리가 대학교가 굉장히 커요. 정말 땅도 넓어서 그런지 대학교도 너무 크고 그리고 약간 연식이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건 거의 다 신설 돈으로 이제 다 고쳤고 병원도 있어요. 큰 병원도 있고 사실 맥쿼리 학생들에게 주는 복지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애플 매장이나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런 브랜드 있는 매장에서는 대학생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대학생 할인도 되고 대학생 신분으로 뭘 하기가 조금 좋긴 해요. 뭘 먹든 뭘 하든 뭘 사든 다 대학생 신분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멀티컬처럴이라고 정말 다양한 인종이 정말 많아요. 음식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다른 나라 문화 같은 거를 많이 한국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거기는 타이 음식이라고 태국 음식이랑 중국 음식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일본 음식은 뭐 널리 알려져 있고 요즘엔 한국 음식도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아무튼 인도 음식도 있고 저는 그걸 다 그러니까 시도를 해봤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공부도 하긴 했지만 푹 쉬고 올 수 있었다. 왜냐하면 호주는 그렇게 사람들의 공부를 강요하진 않고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하고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 되게 예민해해요. 그래서 멘탈 케어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대학생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그게 잘 알려져 있진 않는 것 같은데 호주는 모든 게 거의 그냥 너 스트레스 받아? 아 그럼 이거 하지 마. 약간 이렇게 조금 학생들에게 유한 편이기도 하고 컴플레인을 걸어도 이제 친절하게 이제 나 이것 좀 모르겠는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러면 다 거의 들어줘요. 근데 정말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 안에서 폰이 잘 안 터져요. 제가 보다폰을 썼는데 보다폰은 쓰지 마세요. 옵터스가 더 잘 터진다고는 하는데 캠퍼스 내에서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 근처가.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했고 느려요. 모든 게 느려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뭔가를 배송 온다고 해도 학교에서 나 너한테 뭐 배송해 줄 거야. 근데 기본 2주, 최소 2주예요. 요즘 많이 시스템이 바뀌긴 했지만 그리고 뭔가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신청이 들어갈 때 막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걔가 또 시간이 칼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근무 시간이 아닌 수업 중에는 거의 이제 대답을 하지 않고 해줘도 이제 승인 날 때까지 조금 많이 걸려요. 단점은 그냥 느리고 느리고 학비가 비싸고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 전화 신호가 안 터진다? 대중교통이 조금 느리다. 자주 캔슬된다. 그래서 구글 지도로 보지 말고 호주에서 쓰는 앱이 있어요. 그 앱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띄워놓을게요. 이거는 제 사촌동생한테 추천을 받았던 앱이고 우선 기본적인 맥쿼리의 그 수업 시간과 이제 정보, 장단점을 얘기했는데요. 우선 랩에 더 얘기해드릴 게 있나 하면 A2, A3도 A1이랑 비슷한데 내용이 점점 레벨업이 돼요. 그리고 제가 한국 돌아올 때 IELTS를 봤었는데 IELTS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도 라이팅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실 이 IELTS에서는 조금 많이 놀러 다녔고 초반에 친구 사귀기 좋았고 맥쿼리에서는 라이팅 기본기를 이제 쌓는 점에서 좋았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정말 선생님들이 피드백이 진심이어가지고 에세이 쓰는 법도 굉장히 많이 알고 이제 에세이 쓰는 법을 아니까 이제 뭐 가끔씩 제가 피트니스 퍼스트라는 운동센터를 다녔는데 막 거기가 좀 오류가 많아요. 그런 데다 이제 영어로 이메일 붙일 때도 유용하게 써먹었어요. 거기서 배운 표현들이나 문장 구조들을. 그리고 친구들도 거의 바뀌지 않으니까 쭉 가더라고요. 대신 이제 ILSC보다는 이제 회화 수업이 좀 적고 애들이랑 많이 놀러 다닐 기회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맥쿼리 대학교가 조금 시티랑 어떻게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긴 하는데 조금 멀어요.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제가 호주에서 오고 나서 기차가 하나 생겼대요. 메트로라고. 그거 타면 이제 그러니까 시티 중심까지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해서 원통하긴 한데 아무튼 시티 근처는 아니었어서 놀러 가기가 좀 그렇고 사실 수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알아듣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 사람이 더 없는 환경에 있고 싶다 그러면
1월이나 2월 아니면 여름방학 8월, 7월, 9월, 8월, 7월는 비추. 왜냐면 한국에서 맥쿼리 대학교랑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한 달씩 어학연수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한국인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니면 직장에서 연수를 오시거나 저도 그때는 놀랐는데 말은 해본 적이 없지만 다 주변이 한국말이어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없는 때를 원한다 그러면 1월, 2월과 7월, 8월은 비추합니다. 그리고 네, 제 반에서는 인종이 베트남 애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일본, 한국은 없었고 중국도 베트남보다 적었어요. 요즘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다. 그리고 주변에 먹을 것도 되게 많아요. 맥쿼리 센터라고 굉장히 큰 쇼핑몰이 있는데 항상 수업 끝나면 애들이랑 항상까지는 아니고 가끔씩 이제 에너지가 남으면 항상 먹으러 맥쿼리 센터에 갔던 것 같아요. 거기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또 학교 내에서도 이제 푸드코트 같은 게 있어요. 값이 막 대학교 근처라고 싸진 않지만 그래도 먹어볼 만하다. 그리고 한국집도 있어가지고 그 한국집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저도 맨날 갔었는데 쉬는 시간에 핫도그나 닭강정 이런 거 팔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맥쿼리 유니버시티 잉글리시 랭귀지 센터에 대해 리뷰를 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테이프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말이 좀 횡설수설하고 손에 가만히 못 놓고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저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